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광택기, 그러니까 폴리셔를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과거에 폴리셔들의 구동 방식이 어떤 게 있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결론은 결국에는 편심이 가장 큰 듀얼 폴리셔, 그러니까 롱스로우 랜덤 오비털 폴리셔가 가장 최신의 기술이 접목된 폴리셔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 폴리셔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였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롱스로우 랜덤 오비털 폴리셔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롱스로우 랜덤 오비털 폴리셔 안에서 어떤 제품이 나한테 가장 맞는 폴리셔일지,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나에게 맞는 폴리셔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것은 파워입니다. 즉 폴리셔가 얼만큼 강한 회전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폴리셔는 차량의 표면과 패드 사이의 마찰력을 이겨내면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전동 공구보다도 강한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회전력이 약한 폴리셔는 그냥 공회전을 시킬 때는 빠르게 회전을 하다가도 막상 사용을 하기 위해서 차량 표면에 이렇게 갖다 대면 그때부터는 급격히 회전 속도가 낮아지면서 작업 속도도 역시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좋은, 회전력이 좋은 폴리셔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스펙만 가지고 이 폴리셔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폴리셔 제조사에서 소비 전력인 이 와트 수를 가지고 마치 와트 수가 높을수록 강한 힘을 내는 것처럼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두 개의 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열 전구고 하나는 LED 전구입니다. 백열 전구는 소비 전력이 60W고요. LED 전구는 소비 전력이 14W입니다. 이 경우에 어떤 게 더 강한 빛을 발할까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루멘으로 비교해보면 쉽게 비교가 되는데요. 놀랍게도 LED 전구가 약 2배 이상의 밝은 빛을 냅니다. 소비 전력, 즉 와트가 높다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는 의미이지 폴리셔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RPM, 즉 분당 회전 속도로 보면 어떨까요? 스펙상에 RPM이 높이 올라가는 폴리셔일수록 더 강한 힘을 낼까요?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닙니다. 스펙상에 나와 있는 폴리셔의 회전 속도는요, 폴리셔가 표면에 닿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무브화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전력이 약한, 토크가 약한 폴리셔는 도장면에 닿자마자 그 회전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스펙상에 나와 있는 무브화 회전 속도는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스펙상으로 12,000rpm이 넘는 엄청나게 빠른 회전 속도를 갖고 있는 폴리셔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토크가 너무 약해서 회전 속도가 5000rpm도 안 되는 폴리셔보다도 훨씬 더 느린 작업 속도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폴리셔도 요즘 나오는 전기 자동차 같이 토크를 표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토크를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스펙상이 토크를 표기해서 판매하는 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가능한 방법은 그 브랜드의 네임밸류나 평판, 그리고 해당 브랜드에서 과거에 출시했었던 폴리셔들을 사용해보고 미루어 짐작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탑티어,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이태리의 루페스라는 브랜드일 것 같습니다. 롱스로우 랜덤 오비털 폴리셔라는 것을 세상에 처음 출시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성능, 완성도, 그리고 디자인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비싸다는 거죠. 역시 싸고 좋은 곳은 없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무선 폴리셔 라인업이 별로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서 만약 나는 무조건 무선 폴리셔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브랜드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독일의 플렉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유일하게 루페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이 플렉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루페스가 부족한 이 무선 폴리셔 라인업이 아주 튼튼하게 짜여져 있는 브랜드죠. 아직까지 유선 폴리셔는 루페스에 비해서 약간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 무선 폴리셔를 구매를 원하신다면 플렉스에서 선택을 하시면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개의 브랜드는 성능이나 디자인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겠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아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가격이 아주 매력적인 두 브랜드를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성비 브랜드 첫 번째는 바로 샤인메이트입니다. 샤인메이트는 해외 디테일러들 사이에서도 꽤나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고요.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저도 샤인메이트의 폴리셔를 몇 가지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디자인이나 소음 같은 거는 약간 메이저 브랜드의 제품에 비해서는 아쉽다라고 느꼈지만 그 성능만큼은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성비 브랜드는 바로 중국의 SPTA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세차용품을 구매할 때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브랜드인데요. 무엇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이 강점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진동과 소음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제품에 따라서는 좀 발열이 좀 많이 발생하는 제품들도 있어서 내구성에 의심이 살짝 드는 제품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폴리싱을 얼마나 계속 할지, 정말로 내가 취미로 삼을 수 있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살짝 폴리싱의 맛만 보고 싶다, 찍먹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롱스로우 랜덤 오비털 폴리셔를 선택할 때 따져봐야 될 두 번째는요, 바로 편심의 크기입니다. 듀얼 폴리셔는 싱글 폴리셔와 다르게 이 패드가 모터의 회전축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합니다. 이때 이 패드가 그리는 이 원의 지름을 편심이라고 하는데요. 편심이 클수록 더 큰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맨 위에 편심 없이 회전하는 싱글 폴리셔가 있고요. 아래 좌측부터 편심이 8mm, 12mm, 15mm, 21mm인 듀얼 폴리셔의 움직임입니다. 편심이 커질수록 좀 더 큰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패드의 움직임 역시 더 다이나믹해집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같은 RPM 기준으로 더 큰 편심을 가질수록 패드가 움직이는 그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감이 오지 않으실 테니까요. 제가 간단한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제 앞에 3개의 루페스 폴리셔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는 편심이 12mm인 루페스 듀에토 머신이 있고요. 가운데에는 편심이 15mm인 루페스 LHR15 마크 3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편심이 가장 큰 21mm인 루페스 LHR21 마크 2가 있어요. 각각의 다른 편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점점 편심이 커지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실험을 해본 적은 없어서. 자, 지금 테스트 패널에는 제가 첨방 샌딩 페이퍼로 샌딩을 해놨습니다. 패드 지금 똑같은 루페스의 옐로우 폼 패드 장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컴파운드도 동일하게 써서 어느 정도의 커팅력의 차이가 있을까를 여러분들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가장 제일 왼쪽에 편심이 12mm인 듀에토의 루페스의 옐로우 폼 패드 한번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셔의 단수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 기계에서 가장 센 힘인 6단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작업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15mm LHR15 마크 3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운드 양도 동일하게 점 3개로 통일할게요.
자, 똑같이 최고 6단. 자,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5mm 해줬고요. 마지막 21mm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점 3개. 최고 단수 6단으로 할 거고요.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각각 3개의 폴리셔로 똑같이 폴리싱을 해줬고요. 이제는 결과물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패널 와이프, G테크닉의 패널 와이프를 아주 충분하게 뿌려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극세사 타올로 깨끗하게 문질러 주겠습니다. 먼저 12mm부터 보겠습니다. 야, 12mm 같은 경우에는 샌딩 데미지를 효과적으로 잡지는 못했어요. 예,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방 샌딩 데미지는 사실 폴리싱으로 바로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강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12mm의 폼패드 조합으로는 확실하게 공략하기가 힘들다라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옆에 있는 15mm 차이가 바로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색깔, 도장의 색깔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정도면 예, 같은 패드와 같은 컴파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편심이 15mm로 늘어나니까 훨씬 더 강한 커팅력을 보인다라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자, 마지막 21mm입니다. 예, 아까 전 15mm보다도 더 많이 작업이 된 모습이에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데미지의 양이 확실히 달라요. 그만큼 더 많은 커팅이 일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mm고요. 12mm에서 15mm 그리고 21mm입니다. 네, 차이가 확실히 나죠? 네.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편심이 클수록 커팅력이 좋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능력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네. 무조건 편심이 큰 걸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죠. 편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폴리셔의 진동이 커진다는 겁니다. 같은 패드를 사용하더라도 더 큰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셔의 진동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 단시간을 사용했을 때는 크게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이 진동을 몸으로 느끼게 되면 누적되는 피로도가 꽤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시간 넘게 작업을 하고 나면요, 다음 날이 돼도 손에 쩌릿쩌릿한 느낌이 날 정도로 피로도가 꽤나 상당하거든요.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폴리셔의 편심이 커지면서 생기는 두 번째 단점은요, 표면에 닿는 패드의 면적이 커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5인치 패드를 사용하더라도 이 패드가 닿는 면적이 더 커진다는 뜻인데요. 얼핏 들으면 한 번에 더 넓은 지역을 작업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본넷같이 넓고 평평한 면에는 이게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지만 굴곡이 많거나 좁은 지역을 작업할 때는 꽤나 불리한 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워낙 큰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좁은 지역을 내가 공략할 때는 이 큰 움직임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인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숙련도나 스킬이 있는 분들은 패드를 좀 기울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폴리싱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편심이 큰 폴리셔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편심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심이 최고다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결국엔 나한테 맞는 편심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는 좀 편안하게, 좀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폴리싱을 즐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편심이 12mm인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편심이 12mm인 듀얼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바디도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무게도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진동도 아주 작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물론 작업 속도는 15mm, 21mm 편심을 갖고 있는 풀사이즈 폴리셔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또 편심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좁은 부위나 굴곡이 많은 부위도 공략을 할 수 있어서 폴리셔 한 대만 가지고도 차량 전체를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15mm 편심을 갖고 있는 모델인데요. 12mm하고 비교했을 때 3m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큰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편심은 3mm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체급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편심이 12mm짜리 폴리셔는 이렇게 컴팩트한 좀 소형 사이즈의 폴리셔라면 15mm부터는 풀사이즈급의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터가 가진 힘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시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바로 이 편심이 15mm인 제품들인데요. 진동과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꽤나 좋은 힘, 커팅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제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두루두루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한번 구입을 해서 나는 오랫동안 이 모델을 계속 사용할 거다라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편심이 21mm인 제품은 아무래도 폴리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폴리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차뿐만 아니라 상태가 좋지 않은 타인의 차량도 작업할 기회가 많은 분들, 아니면 시간이 곧 돈인 프로 디테일러 분들은 빠른 작업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편심이 가장 큰 21mm 모델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편심이 21mm인 듀얼 폴리셔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루페스의 LHR21 마크 2나 마크 3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루페스의 모델이 같은 21mm 편심 중에서도 가장 진동이 잘 억제되어 있는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mm 편심인 듀얼 폴리셔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요, 워낙에 큰 회전 반경 때문에 차량 전체를 폴리셔 한 대로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좁은 부위를 작업할 수 있는 소형 폴리셔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폴리셔를 선택하는 기준은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패드의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폴리셔는 굉장히 고민을 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의외로 이 패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폴리셔에 맞지 않는 패드는요, 그 폴리셔의 성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동일한 폴리셔에 각각 다른 패드를 장착하고 구동한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모습인데요. 좌측의 패드는 마치 젤리같이 패드가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면 우측 패드는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좌측의 패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드고요. 우측의 패드는 편심이 큰 폴리셔에 맞게 제작된 레이컨트리의 HDO 패드입니다. 패드가 저렇게 울렁울렁거리는 게 뭐가 안 좋은 거냐 설명을 드리자면, 분명히 폴리셔는 15mm 혹은 21mm의 편심을 가지면서 원을 그리는데요. 이 패드가 그 폴리셔의 움직임을 따라오지 못해서 울렁울렁거리면서 보다 작은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15mm 편심 혹은 21mm 편심을 갖고 있는 기계지만 정작 이 패드의 움직임은 8mm 혹은 10mm 밖에 편심이 안 되는 폴리셔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이건 마치 포르쉐의 911 차량에
듣도 보도 못한 싸구려 중국산 타이어를 껴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량의 성능에 맞는 타이어를 사용했을 때 그 진정한 퍼포먼스가 나오듯이 폴리셔의 성능에 맞는 패드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듀얼 폴리셔를 선택하는 기준과 그리고 패드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폴리셔가 제일 좋으니까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이거 사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마다 또 숙련도가 다르고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는 최고의 폴리셔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기준을 참고하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나에게 최고인 폴리셔를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